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차가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남편 이재훈과 결혼한 지 무려 12해가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겨 두 사람의 습관이 닮아가고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정도는 단번에 알아채는 그런 평범하고도 견고한 부부였죠. 그날은 유독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꼼꼼하다 자부하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아들 민준이의 중요한 학교 준비물을 깜빡하고 말았어요. 서랍에서 준비물인 활동지를 챙겨들고 학교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큰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도로 쪽을 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제 바로 앞에 멈춰 서 있더군요. 번호판을 보니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가만 보니 회사 동료랑 같이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외근을 나온 듯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건요. 조수석의 여자가 갑자기 남편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키스를 하는 거예요.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뒤로 비친 그 모습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었고 남편의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빗속을 뚫고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초록불이 이미 바뀌었지만 발을 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찌나 멍했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내가 본 것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했죠. 하지만 섣불리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남편이 잡아댈 게 뻔했고 저도 뭔가 섣불리 덤비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증거 없이 추궁하면 분명 발뺌할 거고 오히려 저를 의부증이 있거나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로 몰아세우며 상황을 뒤집을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들고 간 노트북에 꽂아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의 기록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화면 속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는 방향도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것 같더군요. 아마 외근을 빙자해서 숙박시설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냉정하게 심호흡을 하며 USB에 파일을 옮겨 담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남편 차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두 개의 삶이 생겼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퇴근한 남편을 미소로 맞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뒤에서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블랙박스 속 여자를 찾는 철저한 추격자로서의 삶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지만 변호사님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제가 그 탐정사무소를 이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았고 상담을 가기로 했습니다. 탐정사무소의 상담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자기를 10년 경력의 탐정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이 정도면 1주일에서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가며 모아둔 비상금으로 돈을 냈습니다. 너무 아까우면서도 확실한 증거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떨리는 진동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확보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오후에 탐정사무실로 들르게 되었습니다. 탐정사무소의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받아든 순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처럼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물론 이미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알고 이혼 준비도 하고 있지만 어쩐지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난 12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구나 직감했으니까요.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된 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야 하나.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었고 제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느 어두운 주차장이었습니다. 남편 차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남편의 손은 익숙하게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더군요. 두 번째는 호텔 입구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외에도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차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의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러고 있는 꼴이라니. 그걸 보는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이름은 채연하고요. 남편분인 이재훈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차장입니다. 나이는 이재훈 씨와 동갑인데 직급은 이재훈 씨보다 높은 셈이죠. 알아보니 남편분께서 다니시는 회사 대표님의 아내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결혼을 2번 했는데 채연아 씨는 2번째 아내입니다. 나이 차이는 15살 정도 나고요. 대표 아내라고요? 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대표의 아내라니. 이 사실을 당장이라도 대표에게 알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사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연아 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채연아 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요? 그러면서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내주시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똑같이 채연아가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당연히 그녀의 남편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채연아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어느 외곽의 카페에서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나 또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뭐죠? 채연아 씨에게 남자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뭔 소린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편분 제외하고도 3명의 남자가 더 있더라고요. 불륜을 하고 있는 남자가 3명이 더 있다고요? 그럼 저희 남편 포함 4명이요? 그렇죠. 저도 탐정 생활 10년 하면서 별꼴 다 봤는데 채연아 이 여자 참 부지런도 하더라고요. 입이 뜨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사진 속 남자들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제 남편 직장 동료들이에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체육대회나 연말 모임에서 한두 번씩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들이었죠. 회사 대표의 아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회사에 다니는 직원 4명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어발식 행각의 대담함에 기가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남자 중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연희 씨의 남편 박 과장이었습니다. 연희 씨네 아들 성민이와 저희 아들 민준이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아이들끼리 친하다 보니 저도 한 번씩 연희 씨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연희 씨 역시 자기 남편이 회사 대표의 아내와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남의 가정사까지 오지랖을 부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탐정에게서 남편과 채연아의 불륜 증거가 담긴 원본 파일과 사진들을 전부 건네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밥을 푸는 대신 식탁 한가운데에 탐정에서 받아온 사진들과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녹취록 서류들을 차례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얼굴이 시체처럼 질리더군요. 사진 속에는 자신과 채연아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최연아 차장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순간 남편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제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진짜 딱 몇 번의 실수였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이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상사고 대표님 사모님이라 비 맞추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구차하고 찌질한 변명에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실수? 평일에 외근 핑계대고 모텔 들락거리는 게 실수야? 당신 입으로 말하네. 대표 아내라고. 당신 회사 대표가 자기 마누라랑 당신이랑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 제 말에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당신이랑 민준이 없이 못 살아. 진짜 다 정리할게. 내일 당장 회사에도 사표 낼게. 하지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남편을 보아도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진작에 끝났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고 이혼 소장도 접수할 거야. 소송장 가면 그 회사 대표도 당신이랑 그 여자 관계 다 알게 되겠지. 각오해. 상간 소송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표가 알게 된다는 말에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소장만은 안 돼. 제발 소송만은 걸지 말아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소문만 내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저는 남편의 그 얄팍한 공포심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흙탕 싸움을 길게 끄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제 몫을 챙겨서 조용히 끝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재산분할 전부 내 조건대로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 명의로 다 넘기고 당신은 당신 집만 챙겨서 오늘 당장 나가. 양육권 당연히 내가 가져가고 양육비도 매달 내 통장으로 칼같이 입금해. 소송 없이 조용히 합의이혼으로 끝내주는 대가는 이거야. 싫으면 법정에서 보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남편은 결국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듯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한낱 종이장처럼 가볍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살며 법적인 이혼 절차가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면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전학 수속도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었죠. 아직 주변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연희 씨가 운영하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카페 문을 열고 나오던 연희 씨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민준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요새 똥 안 보이시더니. 그녀는 특유의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아, 네, 요즘 조금 바빠서요. 이 과장님은 잘 지내시죠? 그러지 말고 조만간 부부 동반으로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녀의 남편도 채연아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녀의 티없는 미소가 안타깝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다음에 기회 되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절차가 끝나고 이 동네를 떠나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인연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연희 씨 아들인 성민이와 대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요새 집에 없은 지 꽤 됐어. 멀리 출장 갔대. 아이의 말을 들은 연희 씨는 자기 남편에게 물었고 저희 남편이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 씨에게서 카톡이 오더군요. 민준 어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아버님 집에 안 계신다면서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오지랖 넓고 약간의 푼수 같은 연희 씨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그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남편은 당분간 나가 지내게 됐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마음에 대화방을 닫았지만 동네 엄마들의 입방아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제 얼버무림은 며칠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동네에 퍼져나갔거든요. 며칠 뒤 민준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나한테 묻던데 너네 엄마 아빠 이혼하냐고.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가 자기 아들인 성민이 앞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성민이가 학교에서 민준이에게 너네 엄마 아빠 이혼하느냐고 한 겁니다. 아직 아이에게 제대로 이혼에 대해 설명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동네 친구의 입을 통해 이혼 소식을 듣게 만들다뇨. 연희 씨의 경솔함에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연희 씨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에 있던 연희 씨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연희 씨, 우리 부부 이혼하는 거 성민이가 민준이한테 물어보던데요. 애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게 하신 건가요? 제 단호한 물음에 연희 씨는 무척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신랑이랑 둘이서 이 과장님네 요즘 안 좋으신가 보다. 혹시 이혼하시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잠깐 얘기 나눈 건데 그걸 성민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애 입단속을 시켜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요. 황당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안주거리 삼아 부부끼리 떠들었다는 사실도 불쾌했지만 그 가벼운 입 때문에 제 아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연희 씨의 무례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 그녀는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선을 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이혼하시는 거네요? 혹시 이 과장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금술 좋게 잘 사시다가 갑자기 이혼하신다길래 보통 그럼 이유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 우리 신랑도 이 과장님 회사에서 요새 분위기 이상하다고 하고요.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려는 그 얄팍한 호기심에 저는 피곤함과 동시에 묘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이왕 동네에 소문이 난 거 굳이 숨길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앞에서 남의 남편 바람난 걸 궁금해하는 저 여자의 남편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신랑분이랑 그런 얘기 나누세요? 그럼요. 부부끼리 못할 얘기가 어딨어요. 신랑분이 남의 바람난 얘기를 떠들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제 말에 연희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동네 망신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내 남편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 상대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최연아 차장이라는 여자예요. 회사 대표 아내고요. 연희 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 정말요? 세상에, 대표 아내랑요? 저는 그녀의 호들갑을 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요, 연희 씨. 제가 남편 뒷조사하면서 알아보니까요. 연희 씨 신랑분 박 과장님 말이에요. 박 과장님도 그 최연아 차장이랑 그런 사이시던데요.
순간 연희 씨의 얼굴에서 표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남편 불륜 증거 찾다가 연희 씨 남편분이 그 여자랑 데이트하고 스킨십하는 사진까지 제가 다 확보하게 됐네요. 그 말에 연희 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이내 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준 어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왜 엄한 남의 남편까지 불륜남으로 매도해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현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그녀를 보며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연희 씨의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가정 파탈 낼 일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사과해요. 진짜 실망이네요. 분노와 욕설이 섞인 문자들을 보며 저는 가만히 탐정에게 받았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과 채연아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반듯하게 찍어 그녀의 카톡창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얻은 사진인데 이렇게 그냥 드리네요. 팩트 확인은 직접 신랑분께 하세요. 사진이 전송된 직후 카톡의 숫자 1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뒤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완전히 눈이 뒤집힌 연희 씨는 그 길로 남편의 회사, 즉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회사 한가운데서 채연아 차장의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치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니년이 우리 남편이랑 뒹굴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온 회사가 발칵 뒤집혔죠. 당연히 이 소란은 회사 대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직원이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분노한 대표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연아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희 씨가 그랬대요. 내 남편뿐만 아니라 이재용 과장이랑 다른 직원들도 다 인연이랑 놀아났다고요. 결국 채연아가 제 남편, 연희 씨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까지 문어발처럼 걸치고 놀아났다는 그 더럽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불륜에 연루된 제 남편과 박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그날부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퇴직금은커녕 대표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죠. 채연아 역시 대표에게 쫓겨나 이혼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완벽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스러운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묵묵히 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약속대로 집을 처분하여 제 몫의 재산을 온전히 챙겼고 전 남편과의 모든 연을 깨끗하게 끊어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이 있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학간 학교에서 아이도 금세 새 친구들을 사귀며 적응해 주었고 저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년의 믿음이 배신당했던 그 시간은 분명 깊고 쓰라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쓰레기 같은 인연을 미련 없이 도려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온전하고 평온한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이것으로 제 길었던 사연을 모두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